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한 시사 이슈를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오늘도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차 이제 적응이 되시죠? 네. 처음에 그 긴장됐던 모습, 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느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오겠다 뭐 이런 의지로 제가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최근에 유명 역사 강사와 한 가수의 논문 표절 사건으로 좀 떠들썩했잖아요. 네, 이게 네.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기말고사나 보고서 올린 것도 네. 그 기계가 알아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죠. 네, 표절률 몇 %가 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또 터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논문 표절과 논문 부정으로 본 20년사라고 할까요? 20년사. 예, 좀 이것도 추려와 왔습니다. 역사 깊네요. 예. 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그러니까 논문 표절 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도덕성 검증 잣대가 된 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선생님도 기억을 해보시면 유명인이 논문 표절로 사과하고 활동 중단하고 이런 모습 보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얼마 안 됐죠. 예. 네. 심지어 그냥 예. 논란만 되고 활동 계속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도를 보면요, 8, 90년대 신문 보면 네. 논문 표절 보도가 종종 있긴 했지만 학계 내부 논란 정도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로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냐?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2000년대 중반이면 진짜 20년사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계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때 2006년 국회에서 열린 김병준 교육부 총리 인사청문회가 주요 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당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근데 김 부총리는 논문 심사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지만 결국은 임명 18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때 꽤 사실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큰 화제가 됐었죠. 이때만 해도 뭐 이렇게 어디까지가 표절이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논문을 쓰지만 네. 쓰다 보면 이제 인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예, 없는 예,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또 스타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2006년이 기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은 필수 검증 항목이 되다시피 했고요. 확 올라왔구나. 이게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란 것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줄줄이 이제 낙마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필수 검증 항목이 되다 보니까요. 예, 이 관련해서 이제 네. 그 부정이 드러난 사례가 뭐 몇 건 있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거는 2014년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교원대 교수였는데요. 네네. 청문회 전부터 의혹이 줄줄이 나왔어요. 12건 정도의 제자 논문을 가로채거나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후보자는 이제 부인을 했고요. 혹은 관행이었다. 제자가 동의했다. 이 정도의 대답을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 한 분이 주간지 한겨레 21에 공개 편지를 띄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 상당수가 당시 연구실에 있던 제 주변 사람들이 썼던 걸 나는 기억한다. 아, 그냥 들이받았구나. 네. 인정해달라.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 또 김 교수가 그 후보자가 네네. 한때 문화일보 칼럼도 쓰셨었나 봐요. 근데 그 칼럼도 1차 원고를 제자들이 썼다고 합니다. 예? 그냥 언론에다 사실 긴 글들이 아니잖아요. 칼럼은. 예.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써오면 수정만 해가지고 언론사에 보내는 식으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이게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이건 그 예전에 제 네. 친구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진짜 가난해서 이제 음. 한국에 또 관행이 있어서 그 음. 우리는 복사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학교에서. 네네네. 그건 좀 우리 사회에선 영구니까 용인해 네네네. 주는데 네. 그거를 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복사해 주는 우리로 말하면 네. 문방 할머니가 네. 당신 지금 범죄하는 거라고.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외국에서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게 네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구나. 그분 음. 말고 또 있죠?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은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 문대성 전 의원인데요. 저기 기억이 나네요. 네네. 태권도로 아주 예, 유명했던. 태권도 영웅이셨죠. 네. 근데 이분이 박사까지 따셨는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네. 근데 오자까지 베껴 쓴 게 확인이 됐어요. 틀린 글자까지. 예. 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제 다 지나가니 잊혀질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잠시 언급을 하자면 문도리코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네. 사실은 그걸 지도해 줬던 분들이 예. 아니 뭐 이거 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서 이제 역으로 이제 비호하는 게 또 문제가 됐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공방이 한창 이어졌었죠. 근데 그래, 결과적으로는 박사학위가 취소됐습니다. 국민대가 심각한 표절이란 결론을 내렸고요. 네네. 문 전 의원이 이 학위 취소 무효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다가. 근데 거기서도 졌습니다. 졌어요. 예. 끝났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막상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논문 표절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백.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사람은 그런 전문적 네. 능력이 없는데 네.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다. 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네. 혹은 뭐 대필 이런 게 또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례들도 꽤 있나 봐요. 부모 찬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고교생들, 심지어 중학생도 올린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중학생이요? 네. 그런 사례들을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네.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의 7명의 교수가 11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이 중에 서울대 이병천 교수님은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상태인데 네. 아들이 고3이던 2011년에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고요. 이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아들 스펙 쌓기요. 대학 가는요. 네, 이것을 이제 아들의 대입 과정에서 스펙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네. 이 교수님의 아드님은 나중에 대학원을 수의대 대학원 아버지가 있는 수의대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입학 시험 출제를 이 교수님이 하려고 했대요. 근데 다행히 안 해서 저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검찰 수사 거쳐서 재판에 넘겨진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뭐 이 사례 말고도 몇 건이 더 있는 거죠, 네, 포항공대 한 교수님은 이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국가 지원금까지 받은 거죠. 받아서 진행한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고 이 교수님의 자녀는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대의 또 다른 교수도 논문 3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는데 이 자녀분은 2009년에 이제 입시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문제는 그때 당시 입시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으로 활용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처벌이 불가능한 뭐 그런 성공적인 은폐가 그렇죠. 로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야, 이게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그럼 이걸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했고 대학에서도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관리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연구자의 양심이겠죠. 어떻게 그렇죠. 자녀를 맞아요. 그 기여도 없는 자녀를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자녀를 그러니까요. 논문 저자로 올리는 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상피제도라고 오히려 집안의 인척이면 같은 지역의 관리적 파견을 안 하는데 전근대 왕조에서도 그러는데 현대사회에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야,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논문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이러는데 이게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정말 그거는 이제 어디가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쪽 학술서의 내용과 이쪽 개설서의 어떤 특정 단락이 똑같은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 에디터들 만나면 그거 그렇게 됐대 이러면 뭐 화들짝 놀라고 그건 사실 양심의 영역이어서 그렇죠. 검토 불가능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논문 표절, 학벌 위조 이런 사례가 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실 박사나 석사 하면 일단 박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누가 박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 어찌됐건 우리 예. 사회에서는 네. 학력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박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박사까지 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고 권위가 굉장히 크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전문직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학위를 따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종의 스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서는 석박사를 딸 수 있는 학위 과정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꼼꼼히 퀄리티를 다 체크해줘 가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다 하면 아유 그래 이 정도도 제가 취재했던 어떤 분은 표절한 논문도 어렵게 쓴 논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표절한 논문도 어렵게 썼다 고생했다. 예, 그러니까 뭐 고생한 줄은 알겠죠 지도 교수님도.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직장이 있거나 한 분들이 석박사를 따는 경우에는 또 네네. 많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간 건 잘못된 거죠. 여하튼 학위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대학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자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 변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는 네. 제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걸 알지만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역경을 감내하면서 네. 해내야 되는 거지. 그게 이해하니까 너의 부정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일부러 눈 감아준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제가 취재하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일부러 눈 감아준 것은 아니고 이제 더 꼼꼼히 못 본 데에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일단은 논문이라는 거는 학업적인 성취잖아요. 인류가 그렇죠. 진일보하게 만드는 그렇죠. 지혜의 집산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학문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논문이 스펙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한 기원까지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 박사라는 말은 사실 중국에서 한나라 뭐 이럴 때 나와요. 진날 한나라니까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오경 박사라고 해서 이제 그 핵심적인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전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 동시에 이제 아주 높은 관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왕 옆에서 그런 아주 훌륭한 도덕 정치나 그런 민본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경계의 지표석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박사라는 단어가 우리 동아시아 역사로 본다면 철저하게 어떤 그런 도덕적인 엄숙성과 사회적인 지표 역할을 했던 그러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관료로 우대하고 메리트를 추구하는 게 꼭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럼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자체로 수용해서 간다기보다는 껍데기만 취하는 거죠. 관료로 올라가고 싶고 이제 잘 나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외국의 마스터 제도가 아니라 우리 박사라는 단어 그대로 쓴다라면 이 동아시아의 아주 엄숙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위배도 아닐까. 전 또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같이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이 좀 아쉽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내실 건 아니죠? 아, 예.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야죠. 아, 20년 사라고 했는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그래요? 있었는데요. 네. 네네. 박사라고 하는 건 이제 독립된 연구자가 네. 됐다라는 증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하산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스승님으로부터. 네네네. 예,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하산해라. 네. 그래서 나가서 다시 제자도 기를 수 있고 이런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고등교육 체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된 건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 뭐 독립된 연구자로서, 독립된 학자로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석 박 이런 제도라는 네네네. 건 서양에서 네. 들어온 거 네네. 번역을 한 거고 네네. 사실은 동아시아나 우리 조선의 전통으로 본다라면 네. 학문이라는 건 끝이 없고 스승의 그 네네. 훌륭함은 네. 어떤 한 편의 논문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 삶과 또 그가 수많은 어떤 글의 저작과 네. 토론과 이런 과정 속에서 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예. 권위로 이루어지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편에서는 또 그걸로 과거 시험을 보면 관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퇴계 이황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면서 네네. 좋은 역할을 했다라면 네. 단점은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제 목적, 성공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들이 이제 과거 어떤 조선시대 때 문제점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제도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박사에 대한 요구치와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에서 이제 어떤 기회주의적인 네. 태도로 네. 이 제도를 네. 악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문제도 되겠지만 네네. 이 윤리의 문제랑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네. 네. 그 나름 답변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신나게 얘기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네. 그 역사 속 또 다른 사례들에 네, 대해서 네.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님이셨습니다.